램디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짜신 다음에 그게 이제 최후에는 바이너리 파일로 압축을 해서 펌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폴더 램디스크 밑에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라는 폴더 자체가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면 이 루트 밑에다가 복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램디스크 밑에서 그 메이크 리니지라든가 인스톨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펌웨어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만들게 되면 그 새로 만들어진 펌웨어라는 폴더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툴 같은 폴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램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툴에 대한 소스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 주로 보시는 폴더들이 대부분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 에디 어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사들의 인베디드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CPU에 DK 보드를 해서 OS만 코팅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은 고객들이 전체에 대해서 환경 설정 부분이라든가 대부분이 프로그램만 짜가지고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올려서 바로 실행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인베디드 경쟁업체들은 OS만 코팅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다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시리얼 쪽에 그 관련된 거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베디드를 하면서 가장 저희 쪽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바이스 서버 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체를 코팅을 시켜놨습니다. 그 디바이스 서버 상품에 대한 전체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가지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짜서 이용하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자체는 디바이스 서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포트베이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소스를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에 보시면 이니트 탭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부팅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저희 같은 버전은 처음에 실행할 때 에디.c가 먼저 실행이 하게 되겠죠. 에디.c에서 피아니티라든가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데모들이 되겠죠. 밑에 있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 서버로 이게 소스를 오픈한 거기 때문에 예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디바이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K보드에 I2C라든가 SPI라든가 랜드프레시라든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샘플 소스들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소스를 보시고 운영을 하시라고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장비이기 때문에 환경 설정 부분이 필요한데 환경 설정 부분에서는 THTTP를 통해서 웹으로 제공합니다. 웹상으로도 환경 설정이 가능하시고 수정하고 싶으면 이 소스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 쪽에서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펌웨어를 만드신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에디.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디가 부팅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환경 설정을 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피아니티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상위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하위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고 이상이 생겼을 때 감시하는 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고객 같은 경우 질문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짠 다음에 펌웨어를 만들어서 에디를 부팅하고 나면 자동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PINAP 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상대 어플리케이션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 커넥터를 달아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쓰시려면은 여기다가 소스 참고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짜십니다. 뭐 어렵지 않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쪽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샘플 애플리케이션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라 뭐 길어야 한 100줄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데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SPI, API 쪽에서는 저희가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이거는 메뉴에 있는 거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라이브러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SPI API.a라는 거하고 사용자가 수정을 할 만한 것 같은 경우는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거는 시스템 계열 쪽, 이런 것들하고 환경 관련, 시리얼 파트, 선택 관련된 거, GPIO, ADC, RTC, 디버그 관련된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API를 써가지고 코딩을 하시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한 100줄, 200줄 내로 코딩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설명할 펌웨어 개발에 관련된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작업해야 되는 게 소스 밑에 에디 어플리케이션 폴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를 든다면 소스 hello.c를 작성한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 어플리케이션 폴더에서 예를 들어서 hello.c를 작성하셨다면 여기서 이 hello.c를 컴파일하기 위해서 그 폴더 밑에 make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make 파일에 작성한 소스를 컴파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등록하는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셨으면은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생성하는 메이크 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에 업로드 해가지고 실행 및 디버깅 해보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랫이나 FTP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제공해주는 레몬 아이디를 통해서 바로 원격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에디 업로드 해가지고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를 만드는 수순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램디스크 밑에 메이크 파일이라는 거에 실행 파일을 등록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쪽의 메이크 파일은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램디스크 밑에 메이크 파일은 펌웨어를 만들기 위한 메이크 파일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파일에서 실행 파일을 등록하게 되죠. hello.c를 하셨기 때문에 hello.c를 루트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티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메이크 릴리즈하고 메이크 인스톨 이건 뭐 쉘에서 하셔도 되고 메모나 위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시고 인스톨이라는 걸 하시면 실제로 펌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펌웨어가 만들어지는 게 그 펌웨어 폴더라는 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디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장비를 껐다 켜시면 등록하신 펌웨어가 여러 이제 부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를 지원합니다. 실제로는 5가지인데 웹으로 할 수 있고 FTP, TFTP, USB, 그 다음에 아이스포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